갑자기 머리가 빙글빙글 돌듯이 세상이 어지럽다고 느껴지거나 걸음이 휘청휘청 어지럽다고 느껴진 경우가 있지 않으신가요? 일반적으로 이런 증상이 있을 때 빈혈이나 이석증이 아닌지 걱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이 단순한 원인이 아니고 뇌가 손상된 초기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이 이런 증상을 갖고 있으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중요한 정보를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뇌는 인지 기능이나 운동 감각을 담당한다고 얘기했는데요. 초록색으로 보이는 이 부분이 소뇌라고 합니다. 뇌에서 아주 작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소뇌라고 명명을 지어졌는데, 소뇌는 독특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뇌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신경들이 전부 다 소뇌를 통해서 팔다리로 내려가게 되는데, 소뇌의 기능을 제대로 해야지 우리 몸이 균형 감각, 특히 정확한 곳을, 예를 들면 내가 이 곳을 정확하게 손으로 찝어야 되고, 걸을 때 내가 발자국을 정확한 곳에 착지를 시켜야 되고, 내 몸이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는 이런 자세 유지의 기능이 다 소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소뇌에 문제가 있게 되면 우리가 얘기하는 대뇌의 경색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소뇌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그게 경색이 되든 출혈이 되든 아니면 위축증이 되든 전부 다 균형 감각에 문제가 생겨서 흔들흔들 거리는 보행을 나타나게 됩니다. 증상만 봐서는 이게 어떤 건지는 사실 감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뇌경색이 생길 때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 하늘이 빙글빙글 돌 것처럼 어지럽고 걸을 때 휘청휘청거리고 이런 양상이 나타나는 게 특징이고요. 때문에 많은 경우 이석증인가 싶어서 이비인후과를 방문하다가 안 나서 오신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흔들거리는 보행 양상이 소뇌이축증인지 소뇌경색인지 감별이 되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 소뇌이축증은 만성적인 경과를 보이기 때문에 서서히 보행이 안 좋아지는 양상을 나타나게 되고요. 그런데 소뇌경색은 괜찮다가 갑작스럽게 어지럽고 흔들거리는 양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발병하는 시점과 경과를 보면 어떤 건지 유추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균형 감각을 담당하는 게 소뇌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소뇌 외에도 우리 몸에서 균형을 감각하는 기관이 또 있습니다. 귀 속에 전정기관이라고 하는, 쉬운 말로 이석기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소뇌와 이 이석기관은 모두 우리 몸에서 균형 감각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때문에 이석기관에 문제가 생겨도 소뇌경색처럼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휘청휘청거리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소뇌경색에서는 일반적으로 소뇌 문제로 균형 장애가 생길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많은 경우 소뇌경색은 한쪽에서만 발병하게 됩니다. 만약에 오른쪽 소뇌에 경색이 생겨서 오른쪽 소뇌에 혈관이 막힌 경우에는 걸을 때 오른쪽으로 흔들리거나 오른쪽 팔다리가 중심을 잡지 못하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때문에 걷다가도 자꾸 오른쪽만 쓰러질 듯한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특징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뇌세포는 한번 손상되면 6시간이 지나면 비가역적으로 손상이 영구적으로 남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때문에 뇌경색이든지 소뇌경색이든지 반드시 6시간 전, 여유롭게 4시간 정도 전에는 병원에 방문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증상이 갑작스럽게 생겼다면 밤낮을 가리지 마시고 바로 119에 신고하셔서 응급실 방문하셔서 빠른 검사를 받아보시길 권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뇌경색을 유발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쉽게 해서 경색은 결국 혈관이 막힌 겁니다. 혈관이 막힐 수 있는 기저질환은 일반적으로 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 세 가지를 들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심장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혈관의 경색을 유발하기 쉬운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 관리가 되게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뇌경색 같은 경우는 후유증은 편마비가 남는다고 얘기 드렸는데, 소뇌경색은 마비는 잘 오지 않고요. 흔들거리는 양상이 오랫동안 지속되기도 합니다. 근력에는 문제가 없는데도 시간이 오래되는데도 계속 걸을 때 한쪽으로 휘청거리는 양상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른지성 한방병원에서는 도침치료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소뇌는 우리가 두개골로 모양을 보면 머리의 제 아랫부분, 목뼈의 바로 윗부분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도침치료를 주변 혈자리에다 시행을 하게 되면 목과 머리의 순환도 개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뇌로 혈류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도침을 치료하게 되면 소뇌 증상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데요. 작년 6월 달에 저희가 한방내과 학회지에 소뇌경색 환자분의 치료 사례를 논문으로 발표한 경험이 있습니다. 작년 초에 50대 남성분이 갑작스럽게 한쪽 다리에 힘이 없다고 호소하고 저희병원에 오셨는데, 병원에서 검사를 다 해보니까 손에 아주 작은 부분에 혈관이 막혀 있었다고 나왔는데요. 이분은 특이하게 힘은 다 좋으신데 걸을 때 유난히 오른쪽으로만 몸이 쏠려서 오른쪽 몸이 휘청휘청 걸어서 지팡이 없이는 다니지 못할 상태로 저희 병원에 오셨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 저희 병원에 입원해서 도침 치료를 중심으로 한 침치료와 적극적 운동 치료로 2개월 정도 치료 후에는 걸음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운전도 할 정도로 좋아
좋아져서 퇴원하셔서 지금 일도 잘 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뇌경색은 일반적으로 발병 후 5년 내에 50%가 재발된다고 합니다. 앞에 제가 논문으로 발표한 남성 환자분에게도 항상 얘기 드린 게 그분은 흡연을 많이 하셨거든요. 절대로 흡연하시면 안 되고 술도 드시지 마시고 운동을 적극적으로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5년 이상 몸 상태 최적화를 만들어 놓으셔야지 재발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때문에 관리할 때 제일 중요한 건 기저질환, 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질환이 있다면 적극적 관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술, 담배라든 식이 관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운동 치료를 규칙적으로 하셔서 내 몸의 컨디션을 최대한 좋게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뇌경색은 제일 무서운 게 처음에는 아까 환자분처럼 작게 왔다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두 번째 혈관이 다시 막힐 때는 더 큰 범위로 혈관이 막힙니다. 때문에 뇌경색이 한 번이라도 생기신 분은 이거 잘 넘어갔으니까 다행이라고만 생각한 게 아니고 5년 내에 또 다시 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말 그때보다 더 적극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얘기를 듣고 어증증, 특히 휘청휘청거리는 어증증 있으면 나도 손해경색은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어증증 중에서 이런 손해의 경색이 있는 경우는 100명에 1명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단 갑작스러운 어증증이 생겼는데 이석증으로 치료가 되지 않거나 혈압도 되게 불규칙하게 불안정하신 경우는 이거는 손해경색이 아닌지 의심해봐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차도가 없으신 분은 MRI 검사를 적극 해보시길 바라고, 치료이기 전에 질환 감별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든든한 뇌주치의 손덕칭이었습니다. 제가 28살에 고지혈증이 280이 넘었어요. 저도 깜짝 놀라가지고 약을 먹어야 된다고 얘기 들었는데 이건 약은 먹기 싫고 내가 먼저 해봐야겠다 싶어서 제가 1년 동안 흰색을 다 안 먹었어요. 흰밥 안 좋고 흰쌀, 밀가루 이런 게 다 흰 거잖아요. 그리고 설탕 많은 거, 소금 많은 거, 고기를 아예 제가 1년 동안 한 점도 안 먹었어요. 회식과 생선 위주로 먹고. 근데 그렇게 했더니 제가 3개월 만에 10kg 빠졌고요. 고지혈증 약을 안 썼는데 200 초반까지 떨어져가지고. 운동도 좀 변해? 근데 운동은 제가 그전에 되게 많이 했어요. 복싱도 거의 매일같이 제가 나갈 정도 운동을 해도 이게 안 떨어지더라고요. 혈관 질환은 우리가 운동은 필요하긴 한데 먹거리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이라는 건 몸에 있는 거 빼는 거잖아요. 쉽게 해서 배출을 하는 건데, 근데 엄청 많이 넣어놓고 빼봤자 이게 잘 안 빠지는 거예요. 일단 인풋을 잘 조절하는 게 되게 중요해서 남자분들은 저는 정말 담배가 제일 기본이지 않을까, 성인병에 있어서는.